네, 안녕하세요. 영스칼라스의 발표를 맡은 이세영입니다. 지난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는데요. 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모두가 예상치 못한 한 해를 보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 수험생 시기를 보내고 또 지금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학교에 통학하신 모든 리틀 이글 인턴 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와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통학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캠퍼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한 해가 참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팀의 변화 과정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학술 교육을 제공하는, 그래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고등교육혁신원의 워크스테이션이었습니다. 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고등학생 시절에 이 컨퍼런스를 참가하신 분들도 있고 대학생 시절에 봉사자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와 저희 팀원들은 이 컨퍼런스를 고교 시절 때 직접 설립하고 지난 7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운영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청소년 시기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 학술 활동이라는 과정은 정말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데 아주 소수에게 영재 교육이나 엘리트 교육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학술 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컨퍼런스를 설립해서 운영해 왔던 것이고, 장학금이라든지 뭐 학술지 또 교육청과 교육기관에 배포하는 연구 교구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교육부의 상을 받기도 하였고 다양한 언론의 교육혁신 사례로 보도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저희 컨퍼런스도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컨퍼런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사무국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명예 사무국원인 목화군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 수료증을 끝으로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중지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 대회 취소 때문이었는데요. 네, 저희 당시에 저희 사무국에서 송도에 위치한 사무국에서 약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대회를 취소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좌절하지 않고 빠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겪은 오프라인 행사였는데요. 1월 중순이었으니까요. 그때 저희가 구축했던 대응 방안이라든지 또 다른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워크스테이션 팀들이나 동료 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환불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희 팀원들이 모두 나서서 온라인으로 학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이런 컨텐츠들을 공유하고 또 공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비대면 학술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컨텐츠와 자료들을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빠르게 온라인 컨퍼런스, 언택트 컨퍼런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대학생 봉사자들의 영상을 남기는 걸 시작으로 빠르게 그 언택트 컨퍼런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이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저희가 추구했던 방식은 오프라인의 경험을 최대한 옮겨서 학생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이런 학술 교육의 교육 격차가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작년 한 해 동안 1,700명의 학생들한테 원래는 이제 3,000명의 오프라인 학생들이 왔었는데 1,700명의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학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학술 교육을 지속하다 보니 재밌는 또 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등학생들이 또 지금 중학생들은 현재 Z세대 학생들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가장 빠르게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이제 휘발적인 글쓰기와 또 이런 긴 글을 읽고 쓰는 거에 낯설어하기 때문인데요. 글쓰기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지만 이 글쓰기의 능력이 낮아지는 상황을 KSCY 팀은 유심히 지켜보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 닥스나 노션과 같은 온라인 문서 툴을 만드는 소셜 벤처로 변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3개월 동안 창업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175명의 유저들에게 이 툴을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기술과 콘텐츠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에듀테크 소셜 벤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난 1년 동안의 저희의 사회적 성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소셜 임팩트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화폐적 가치의 산출과 솔루션 저널리즘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식으로 측정하였는데요. 저희는 측정에 있어서 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선정했고
측정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또 더 측정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측정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가 하는 이 방향성이 물론 미흡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확도를 좀 더 높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작년에 소셜 임팩트 챔피언십에 처음으로 출전을 해서 이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가치 측정을 하면 할수록 저희 팀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저희 팀만의 영스칼라스의 그 소셜 임팩트 측정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좀 쉽게 영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영심이의 그 인덱스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화폐적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보수적으로 측정을 하는 걸 시작으로 아직은 화폐적 가치로 측정하기 힘든 부분들은 간접적 비교군을 설정하거나 또는 설문조사 같은 정량적 지표를 나타내고 또 화폐적 가치로 측정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측정을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영상으로 남기고 원문으로 남겨서 아카이빙 해놓는 형식으로 저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영심이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블루존, 옐로존, 레드존으로 나눴는데요. 영심이의 역할은 어떤 요소가 블루존으로 갈지, 어떤 요소가 옐로존으로 가야 될지 선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루존을 먼저 이제 화폐적 가치로 측정 가능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화살표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늘었던 부분과 줄어들었던 부분들입니다. 작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프라인의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되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는가 하면 새롭게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 화폐적 환산 총액을 약 85억 원으로 잡았고 그중에 저희가 컨퍼런스 운영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사용한 돈 3억 원을 빼서 82억 원이 이제 발생된 편익의 가치로 계산을 하였고요. 투자 자산의 가치를 다시 나누어 SROI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300에서 400%의 SROI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또 온라인 컨퍼런스의 전환 과정에서 SROI가 조금 독특하게 많이 잡혔지만 저희의 이 측정 방식을 계속 고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측정하기 힘든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이라든지 학생들의 그 연구 능력 향상과 같은 것들 또 만족도와 같은 것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냈고요. 이제 측정하기 힘든 불가능한 그 사회 혁신가를 양성해내는 것과 또 청소년들의 프로젝트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들은 전부 인터뷰를 아카이빙한 자료로 나타냈습니다.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앞으로의 그 측정에 대한 추구 방향성은 이 영심이가 연심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그 개선과 보완을 위해 동료 워크스테이션과 연구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 영심이가 연세대학교만의 사회적 가치 측정 브랜드 형성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화폐적 가치 환산의 이제 측정이었고요. 이어서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네, 시간 안에 두 가지 측정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조금 빨리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어서 솔루션 저널리즘의 내러티브 구성으로 사회적 가치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측정했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선배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내외 솔루션 저널리즘 기사 사례들을 조사했고요. 저희 내용들을 내러티브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성한 것들을 퇴고를 거치면서 하나의 기사로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기사를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사를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게 저희가 한번 단순히 신문 형태로 한번 따라 만들어 봤는데 영스칼라스 타임즈의 약간 창간호이자 바로 호해가 되어버린 이제 부스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희는 그 기사를 작성하고 단순히 기사를 이제 글로만 표현한 것보단 조금 더 생동감이 있기를 원해서 신문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를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뛰는 사교육 위에 나는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확산을 대안교육이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이 기사는 도입 부분과 마무리 부분 그리고 각각의 소제목들로 나누어진 4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도입 부분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문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의 변화가 앞당겨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과 학생들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글쓰기고 관련 사교육 과열 조짐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인 꼭지인 성급한 혁신 격차로 다가와라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계속 교육 혁신이나 교육 개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있었고 그것의 목적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교육 변화 과정에서 사교육이 어떻게 시장을 장악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국가 예산이 70조 원이나 투자되는 그 최고의 공공재입니다. 이 최고의 공공재인 교육을 20조 원의 사교육 시장이 흔들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작년 조사 결과 최대 7배의 사교육비 격차가 있는데 그 사교육비 격차와 비례해 교육 격차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발빠른 사교육 공교육의 대안이라는 이제 꼭지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교육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그 사교육이 시장을 장악해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게 일종의 패턴화가 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다시피 수능이 도입되고 나서 다양한 대기업형 사교육 업체가 등장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도입은 스카이캐슬로 대변되는 고가의 사교육 컨설팅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이 이렇게 시장을 선점하기 전에 대안교육이 등장해서 이를 방지한 사례로 저희 KSCY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KSCY의 설립 과정과 운영 방식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사교육을 견제할 수 있었고 공교육과 협력할 수 있었는지 그 솔루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이 이제 KSCY가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개최되던 모습인데요. 자, 이어서 위기를 기회로 골든타임을 지켜라라는 부분에서는 교육 개혁 후에 사교육보다 더 나은 대안교육이 등장해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안교육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인사이트를 3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가. 둘째는 학생 주도 또는 학생에 대한 이해가 깊은 단체의 주도인가. 마지막으로는 사교육의 시장 진입을 막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해자를 구축할 수 있는가라는 인사이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KSCY 사례가 이 3가지 요건에 어떻게 해당했는지 각각 요건에 적용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KSCY는 초기에 모든 교수진 멘토님들과 대학생 봉사자들이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구축된 비용 절감이 사교육이 이런 유사한 컨퍼런스를 만들었음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한계인데요. 마지막 꼭지인 이제 다시 올 개혁과 격차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현재 교육의 변화를 상당히 가속화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다시 또 다른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올 교육 개혁 과정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교육의 등장이나 격차를 대비하기 위해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국내 우수 사례로 고등교육혁신원의 워크스테이션 제도와 지자체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교육 변화로 발생한 글쓰기 교육 격차에 대안교육으로 등장한 리튼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하며 KSCY의 한계점이었던 그 자원봉사의 성격을 극복하고 소셜벤처 형식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어 다른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하길 응원한다며 기사는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마치 신문을 따라하듯이 만들었던 이 그 영스칼라스 타임즈는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저희 팀 성격 자체가 강한 이제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항상 진행해왔던 팀이다 보니까 제 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솔루션을 평가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한계점을 명시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저희에게 가장 많은 배움을 주었는데요. 제 3자의 시선에서 프로젝트 전반을 점검하고 분석해보는 경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실제 솔루션 저널리즘 기사로 저희 KSCY와 리튼이 소개되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는 리트리글 인턴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사의 하단에 보면 인턴 채용 공고 형식을 가장한 구애의 글이 있습니다. 네, 언젠가 저희 팀에서 함께 이렇게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인 광고까지 한 방에 해결하신 영스칼라 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시간 관계상 질문 한 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좋은 발표해 주시고 멋있는 활동 해 주신 영 스컬러스 팀 먼저 감사드리고요.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가 2014년부터 이 컨퍼런스 활동을 해오셨는데 방금 발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걸 엄청 이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성공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때 혹시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경험을 통해서 다른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일종의 조언이나 교훈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부분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었는지 부분이라고 처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그 컨퍼런스의 성격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그 대학생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이제 개발자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빠르게 이런 온라인 언택트 컨퍼런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이제 개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콘텐츠 위주로 교육 격차 해소를 해왔던 노력들이 같이 만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그 고등교육 혁신원의 큰 도움과 또 물심양면의 도움이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